저번에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제 뭐 촬영이 하나 있어서 촬영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우리 둘째 놈이 회를 먹고 싶다 그래갖고 제일 조그만 거 사도 거의 4만 원이더라고. 아, 그래서 덜덜 떨면서 4만 원. 근데 뭐 한 끼 먹어도 만 원이긴 한데, 그렇죠. 옛날보다는 많이 비싸진 것 같아. 옛날에 그거 좀 싸게 판 데거든요. 거기가 비싸게 판 데도 아닌데. 예, 그래가지고 그랬었는데 딱 갔더니 그 테이블이 두 테이블밖에 없더라고. 서초도 어디 쪽이냐면 하여간 강남 쪽인데, 강남역 근처인데. 근데 요렇게 기다리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 이제 정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심들이 많이 있겠구나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정치 얘기 좀 많이 해라. 싸우지만 말고 얘기해라. 근데 정치가 바로 경제고, 정치가 바로 사회 문제가 되는 거 다 통해 있어.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아이 무슨 정치 얘기를 해. 정치 얘기하지 마. 수업 시간에 안 할 거지만. 왜냐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그 가치 판단이 있어야지만 투표할 거 아니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그래서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지만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고 가는데, 이번에 봤잖아요. 정치인들이나 위정자들은 우리를 대신하지 않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 100%예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은 또 언젠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다 정치인들이지 국민이 나라 팔아먹지 않아요. 팔아먹을 능력도 안 돼.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나라를 지키는 거지. 그리고 또 그런 날이 오면 나라 지키겠다고 뛰어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은 국민이. 정치인들 아니에요,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사람들. 누가 됐든 믿을 필요 없어. 나는 이번에 북한이 저기 우크라이나에 파병해가지고 뭐 한 거 있잖아. 그 지금 기사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끌려가가지고 돈 벌 수 있다고 끌려서 죽은 사람들 있잖아. 그 북한 군인들, 김정일 이놈 새끼 나쁜 놈이야, 진짜로. 그래서 죽음으로 내몬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돈 받았겠지. 그럼 그게 그 국민을 위한 거야? 나라를 위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한 거지. 그거 맞아도. 그래서 김정은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안 좋다는데, 빨갱이 좀 그만 좀 하고 정신 차려. 전쟁은 우리가 일으키지 북한이 일으키질 않아. 일으키면 우리가 일으키지. 근데 요새도 보면 이제 뭐 전국 비상계엄 무슨 그런 거 하고 그러더라고. 하긴 하지. 근데 너무 또 겁먹을 필요가 없어. 북한이 더 겁먹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국민들 정신 차려야 돼 진짜. 이용 안 당하려면. 또 이완용 같은 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자, 그러면 복비 얘기를 계속합니다 이제. 복비가 중요하지. 실제 이제 현실적으로 이것 갖고 되게 많이 싸워요. 주겠다는 복비를 다 안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아. 그리고 요새 딜을 할 때 물건 내놓고 내놓을 적부터 요새는 이제 손님들이 발달해서 내놓을 때부터 뭐 복비 얼마 해준다면 내놓고 이렇게 나와. 벌써. 옛날에 어땠냐면 해주세요 하고 계약이 될 때쯤 되면 중개보수 좀 깎아줘. 이게 옛날 패턴이거든. 지금은 내놓을 때부터 미리 못을 박는 거야. 이거 복비 얼마 정도 해준다면 내가 내놓고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 부동산 사무실이 이렇게 5군데가 쭉 늘어져 있거든. 돌아다니면서 그러다가 보수를 막 자기가 원하는 거 해주기로 한 부동산이 있잖아. 우리 지역에서는 명가야, 명가 부동산인데 딱 이렇게 받아들이잖아. 그러면 받아들이면서 좋아 그러면 한 200 얼마 받을 건데 100만 원 받을게. 그러면서 요 명가 요 부동산님이 딜을 받으면서 뭘 칠까? 대신 다른 데 내놓으면 안 돼. 그렇게 딜을 쳐요. 그러면
여기만 딱 갖고 있어, 그 물건은.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는 뭐요? 하려면 요 명가하고 같이 해야 돼. 우리가 하려면. 그러니까 여기도 다 전략이 있는 거죠. 사장님도 내놓는 사람도 다 전략이 있는 거지. 그래서 중개보수 받는 게 이게. 근데 이제 그보다 더 이건 이제 기술적인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신뢰. 돈 얼마를 떠나서 이 사장님이 나를 등쳐먹지 않는다. 이 사장님은 양심대로 한다. 이 사장님은 실력도 있다. 근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활동하지 않는다. 이런 신뢰가 있으면 중개보수 금액을 따지지 않고 그 사장님한테 맡겨요. 그 사람이란 또 그런 아주 특별한 재능이 있어 또. 야, 돈 100만 원, 200만 원의 문제가 아니야. 이 사장님은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사장님이 중개보수를 제대로 달라고 해도 그래도 맡겨요. 딴 데는 싸게 한다. 아닌가?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또 사람의 그런 또 능력이 또 있어. 능력이라면 좀 그렇게 한데 그게 있기 때문에 다 따먹을 수는 없어. 그런 고객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정상적인 중개보수 받으면서 일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안 돼 있으면 자꾸 이제 딜을 해줘야 돼. 예? 자, 여기 앞쪽 부분은 별거 없고요. 자, 뒤로 가서 이제 핵심적으로 시험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중개보수 지급 시기요. 중개보수는 법적으로 언제 주라고 법이 돼 있는가? 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랑 중개 의뢰인 간에 뭐요? 약정에 따르되 이렇게 돼 있죠. 어? 약정이 없을 적에는 보통 약정을 잘 안 하거든. 현실적으로. 아까 딜 쳤을 때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빼고는 약정이 잘 없어. 대부분. 중개대상물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보수 지급 시기가 된다.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게 뭐예요 이게? 잔금시죠? 이삿날이죠? 네, 그렇다는 거지. 잘 나오고요 여기가 시험에. 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계약 체결이 완료된 날이 아니고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에요. 제가 칠판에 우리 교재를 갖다가 다 밑줄 그으시면 안 돼.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밑줄 긋는 데만 밑줄 긋고 별표 꼭 치셔야 돼. 이런 거. 잘 나오는 거니까. 아까 지금 제가 위에를 지금 여기 하나도 안 읽고 넘어갔잖아요. 하나도 안 나와요. 그거 왜 위에 써놨느냐. 아이, 그렇다고 그냥 바로 이걸 쓸 수는 없잖아. 그래서 위에 쭉 써놓은 거지, 그냥. 그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 집을 방문하면 들어가자마자 돈 좀 꿔주세요, 그래요? 아니잖아. 한참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본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화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화하자마자 돈 좀 꿔줘라. 이 정도가 되려면 엄청 친한 친구이거나 진짜 뭐 부모 자식 간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해? 아, 이런 걸 좀 까는 거지, 서서를. 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또 잘 나오는 게 지금부터 아까 한 거예요. 보수청권의 소멸이라고 돼 있죠. 근데 제목을 보면서 느끼셔야 돼. 자, 부동산 사장님의 책임이 있다. 계약이 파기된 책임이. 그러면 중개 보수를 갖다가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동산 사장님이 세입자를 집어넣어 줄 때 그 집에 빚이 많은데도 그것을 갖다가 빚이 별로 없는 걸로 생각을 해서 없다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한 거야. 근데 세입자가 딱 보니까 자기가 들어가는데 이미 빚이 많이 잡혀 있어, 대출이. 그래 버리게 되면 자기 보증금이 위험하잖아. 그래서 사장님 빚이 없다며 이렇게 많이 잡혀 있는데 이렇게 나중에 안 거야. 사장님 이거 안 되나 이거 못 하겠어 이렇게. 그러면 이거 계약을 물렸는데 누구 탓이야? 부동산 사장님 탓이야? 손님 탓이야? 1차적으로 부동산 사장님 탓이지. 소개할 때 빚이 어떤 많은 집인지 어떤 집인지 얘기해줘야 되잖아. 근데 빚이 별 많은데도 없다고 얘기해줬잖아. 잘못 얘기했지. 그 바람에 어떻게 손님은 싫다고 하는 거지. 그 누구 책임인 거예요 이거? 부동산 사장님 책임이지. 그때 계약이 깨졌을 때 복비 내놓으라고 할 수 있겠냔 말이야. 없지. 응? 누구 탓이니까? 부동산 사장 탓이니까. 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빚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숨겼을 때는 고의라고 그러고, 빚이 많았는데 이제 요 정도 보증금에 들어가게 되면 별 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줬을 때는 실수했다고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약이,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또는 해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깨졌단 말이에요.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죠. 계약이 깨지는 것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무효, 취소, 해제 이렇게 된 거지. 이때는 보수 청구권이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 이렇게 한 것이. 자, 근데 이런 케이스보다는 뭐가 많겠어요, 여러분? 보나마나 손님 탓이 많겠죠? 손님의 변심은 무궁무진해요. 손님이 이렇게 변심하게 됐을 때 손님 탓이 되는데 손님은 그 자기 탓으로 잘 안 돌리려고 그래. 자기 탓인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때부터 머리를 싸매고 이 부동산에서 잘못했을 거야. 부동산이 잘못한 거 틀림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부동산 탓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사람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 이거 좀 시간 지나면 그거 갖고 이제 트집을 잡아요. 트집이지 그야말로 트집. 네. 그래서 자 보시면 부동산 사장님한테 책임이 없다. 그것 때문에 계약이 깨졌다. 이랬을 때는 이 말은 같은 말로 손님 탓이란 말이에요. 손님. 그러면 중개보수 받을 수가 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그냥 변심이에요. 변심. 사기로 했던 매수인이 뭐예요? 계약금까지 넣어놓고는 꿈자리가 사나운 거야. 근데 와가지고 꿈자리가 사납다고 얘기는 못하잖아. 에? 그때 가장 많이 드는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편 탓을 또 많이 들어. 우리 남편이 지금 돈 들어가는데 우리 남편이 하지 말라고 그래. 자기가 바뀌었으면서도 누구를 현장에 없는 누구를 나쁜 사람 만들어. 남편 나는 괜찮아. 남편이 하지 말라는 남편이 못하게 하네. 막 이렇게. 남편이랑 배우자는 한 집구석이야? 이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 되게 많고요. 그거 말고 이제 부동산 탓을 하지. 부동산에서 이것도 왜? 시설 이런데 이런 것도 얘기 안 해주고 막 그랬다고 하면서 부동산 탓을 막 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아. 그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다툼이 생기지 막 이렇게 애매하게 만들어버리지.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거야 변심이야. 그 변심한 이유에 대해서 뭐 자세히 얘기도 안 하지. 뭐가 있겠지 뭐. 이랬을 때는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어. 이게 이론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줄 준비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그거 재판해야 돼 재판. 재판이 막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판은 그냥 작은 재판, 간단한 재판도 수없이 많아요. 간단한 재판이요 이거. 법원에 한번 출석하면 끝이야. 그래서 소장 내세요. 소장 한번 내. 재판 한번 해보는 거야 태어나서. 근데 이 재판은 질 수가 없는 재판이요. 지면 뭐예요? 지는 게 뭐예요? 보수 주지 마 이거 지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내한테 불이익이 뭐야? 거의 없어. 근데 그렇게 잘 안 나거든. 얼마라도 주라고 판결 나 이거. 얼마라도 주라고. 판사들이 그렇게 조정을 해 중간에서. 반이라도 주라고 그래. 근데 그걸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죠 지금. 이거 다 이 케이스도 또 있고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판사가 이제 재판하면서 조건을 인정을 해줘. 조금이라도. 계약서 쓰고 막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 수급이 충분히 그 이상 나와 이거. 그러니까 해보는 거야. 거의 이겨 거의. 예? 자, 그 다음에 법정 한도. 이게 뭘까요? 중개보수는 상한선이 있죠? 그걸 넘겨서 받으면 어떻게 돼? 그럼 법에 걸려. 금쟁이 할 때 했었잖아. 예? 그래서 이제 법정 한도는 법에서
한도, 상한선을 정했다는 거지. 이렇게? 예. 그걸 넘겨서 받으면 금지행위로 처벌받는 거지. 자, 그러면 상한선을 어떻게 정해놨는지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주택. 주택은 아파트, 빌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연립주택 이런 거. 이런 주택을 중개해주고 받는 보수에 대해서 법정한도는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일단 보세요. 법률에.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법률이라고 그래요. 율자가 들어가면 국회에서 만들었다. 그 법률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두 줄을 다 밑줄 그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법은 법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법은 넓은 개념이에요. 법 중에 최고의 법은 헌법이야. 최고의 법이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법이 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회에서 만들고 다른 말로 의회라고 하기도 해요. 같은 거예요. 그런데 법을 국회에서 만드는데 법률은 근데 국회에서 만든 법만 가지고는 어떤 그 행정을 다 못 봐. 그러니까 나란 일을 하기 힘들어. 그래서 법률은 국회에서 정하지만 이 법률에서 세부적 내용은 행정부에서 정하게끔 맡겨놨어요. 그러니까 행정부, 다른 말로 정부도 법을 만들어요. 정부에서 만든 법을 학문적으로 명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명령이라고 하는 게 뭘 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법인데 행정부에서 만드는 명령을 그러니까 법을 명령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법을 만드는 거 보면 법 중에 보면 조례라는 법이 있어. 조례. 이것도 법이에요. 조례는 이건 국회에서 만들지만 이것은 지방국회, 이건 의회라고 부릅니다.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서울시 조례 이런 거 하잖아. 예.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서울시 조례 이런 것도 있고 경기도 조례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는 뭐야? 안양시죠? 안양시 조례도 있는 거야. 그럼 안양시 의회 있나요? 있지. 이렇게 지방의회에서 만든 법을 조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법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법을 규칙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첫 시간에 배운 게 요거예요, 요거. 근데 저게 무슨 말인가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규칙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 이것은 지방의회 말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든 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장이니까 여기로 치면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안양시장이 만든 법을 규칙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조례보다는 밑에 있는 힘이 좀 약한, 제일 약한 법을 조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을 얘기할 때 이렇게 법이 구조가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피라미드 구조. 위에가 힘이 센 거야. 헌법을 정점으로 해요. 그래서 요 법률이나 명령 이런 것들이 헌법에 거슬리면 나가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힘이 세냐 이 말이야. 이 나가리란 말이 왜 이렇게 제 입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강의하다 계속 나가리 일본 말 아니야 그거? 저도 어쩔 수 없이 그 사회 문화적 배경 때문에 한 3분의 1 토막은 일본 문화가 젖어 있는 거야, 이게. 반까지는 아닐지라도. 근데 저희 아버님이나 할아버님 때로 가면 반 이상이야. 일본 문화가. 그러니까 이게
지워지려면 한참, 우리 애들은 나가리란 말을 어떻게 알겠어? 아빠가 나가리가, 아빠 나가리가 뭐야 그럴 거 아니야, 이제. 그 오징어야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게 쉽게 지워지는 거야,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야, 시간이. 우리 하도 오른쪽에 그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갖고. 화투판에서 많이 들었어. 어른들 맨날 화투 치면서 그냥, 아이고, 이거 나가리네. 막 이렇게.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어쩔 때는 판사를 못 믿겠다 그런 마음도 있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어쩔 때 보면 또 제정신 또 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참 알 수 없어요, 아이가. 그러니까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건 존재해, 원래부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이게 9명으로 구성돼 있잖아, 지금. 응? 몇 명으로 구성되는지 알았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은 반성해야 돼. 그리고 최근에라도 알았으면 그래도 이제 이 9명인데 지금 몇 명 있는 거야? 6명밖에 없잖아. 그럼 탄핵이 되려면 6명이 다 100% 찬성을 해야 돼. 근데 제 느낌은 지금 6명 갖고 해도 6명 다 찬성할 것 같아.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래. 그래서 참 희한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아침 뉴스에도 그런 거 나오죠. 이거 정치적 얘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 뉴스에 나오지만 미국에서 거기서 이번에 또 탄핵시켰잖아, 그 밑에 사람, 저 국무총리. 근데 미국에서 반응 나올 때 우리는 부총리하고 함께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다. 이게 반응이에요. 기사 나왔더라고 방금 전에. 우리는 부총리하고 미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다 뒤에서 조정합니다. 우리 지금 슬픈 현실이에요. 그것도 경계해야 돼. 미국이 지금 정보 다 알고 있어. 제가 이제 너무 나간 얘기는 안 할게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는 게 아니야. 다 미국이 뒤에 조정하는 거야. 다음 대통령 될 사람 미국 사람이 정해요. 그것도 제가 약간 주제 넘게 얘기하면 윤석열도 미국에서 정했을 거예요. 그건 제 개인 생각이야. 어떤 근거는 없어. 어쨌든 이게 문제잖아.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가 기능을 못하. 이게 헌법 국헌문란이에요. 얘가 기능을 못해 잘못하면 이 중에서 이제 한 2명 또 나가리 돼봐. 관둬 봐봐. 그러면 4명밖에 안 남잖아. 아무것도 못해. 그게 헌법의 기능이 멈춰서는 거예요. 그럼 나라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나라가 작동이 안 하는 거야. 지금 거의 한 반은 또 비하 표현에 대해서 안 되는데 반은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이 자체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지금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면 우리 다 현실하고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정신 차리고. 여기 보면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는 반면에 행정부에서 만든 법률을 이렇게 부르는데 행정부가 대장인 대통령이 만든 법이 있고 장관이 만든 법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장관 높은 사람이요. 장관 법 만드는 사람이요. 그럴 때 대통령이 만드는 법을 대통령의 명령이라고 그래서 영자 붙여가지고 대통령령이라고 부르고 장관이 만든 법을 장관령이라고 안 하고 부령이라고 그래. 국토교통 부령, 보건복지 부령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두 개 합쳐서 명령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리고 국회에서 만든 법이랑 여러분 법을 배우시면 기초적으로 이건 알고 계셔야 돼. 공법 시간에 하지 않았을까? 국회에서 만든 법률 플러스 행정부에서 만든 법을 합쳐서 법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법령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법령은 법률 플러스 명령의 뜻이에요. 그래서 법령 이렇게 돼. 법령이 어쩌고 이렇게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법 그러면요 쌍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그러면 국회에서만 만든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걸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니야 이게.
그러면 이제 뭐냐면 지금 여기 오면 중개보수를 어떻게 정하냐 그랬더니 법률에 써놨다고. 방금 전에 이런 게 법률에 뭐라고 써놨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이게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시도조례로 정한다. 서울시 조례, 경기도 조례, 제주도 조례 이렇게. 그러니까 범위를 여기하고 여기에 맡겨놨죠. 뭐에서? 법률에서. 그러니까 법률에서 한도를 직접 정하지 않고 어디다 떠밀어 놨어? 예, 여기. 저기 뭐냐? 국토교통부령 여기하고 조례에다 넘겨놨지. 예, 그러면 이제 법정 한도를 우리가 공부하려면 어디를 쫓아가야 돼? 국토교통부령을 가봐야 돼. 보건복지부도 있는데 왜 국토부령이냐 이 말이야. 이 중개업과 관련된 주무부서가 국토부여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의사들과 관련된 것들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서가 되겠죠. 뭐 의사 정원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 나오잖아. 의사들 의대 정원하고 막 그럴 때. 예? 예.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중개업이다 그러면 어때요? 주무부서가 국토부란 거지. 그래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안양시 조례로는 법정 한도를 못 정하는 거예요. 예. 지방자치단체가 이거 두 개 합쳐서 지방자치단체예요. 점점 더 어려운 데로 가버리네 이제. 지방자치단체 안에 뭐가 있어요? 의회가 있고 장이 있는 거야. 합쳐서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크게 보면 색깔 또 빨간 것까지 다 나왔어 이제. 여기가 중앙정부예요. 중앙정부 윗대가리.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지방정부라고 그러지. 이렇게. 예. 그래서 이것도 중앙정부 할 일을 하고 지방정부 할 일을 하는데 그걸 법을 통해서 많이 한다고. 법을 통해서. 근데 얘네들은 절대 이 위에 거에 거슬리면 안 되고 얘네들은 얘에 거슬리면 안 되는 거지. 거슬리면 위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헌 법률 심사 이런 거 하는데 여기라고 여기. 그죠? 제일 많이 하는 게 탄핵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탄핵 어쩌다 하는 거고 위헌 법률 심사 그걸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 못하게 되면 기능이 멈추는 거예요. 그죠? 예. 오케이. 딴 얘기가 돼버렸습니다만은 법정 한도는 법률에서는 그렇게 맡겨놨습니다. 두 군데. 그러면 어디 가보셔야 된다고 지금?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령을 있잖아요.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시행규칙이라고. 제일 끄트머리에 있었던 규칙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 뭐라고 불러요? 시행규칙. 그런데 국토교통부령과 시행규칙은 같은 말인데 얘도 되게 많이 써요. 얘도 많이 써.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국토교통부령에 가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나온 거 볼게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 의뢰인 쌍방한테 양쪽한테 따로따로 받는데 예? 매도인한테 받고 매수인한테 받고 따로따로 받는데 일방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에서 뭐 정하라고 그랬어요? 한도 정하라고 그랬죠? 한도는 별표 1과 같아. 그러니까 별표 1은 국토교통부령에 나와 있는 법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한도를 정한다고. 별표 1. 그런데 이 별표 1은 국토교통부령의 법 조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한도의 끝이 아니죠. 아까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뭘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시도조례. 그러면 우리는 법정 한도를 제대로 알려면 어디까지 쫓아가 봐야 돼? 다음에 시도조례가 나와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시행규칙에 별표 1이라고 돼 있죠. 이게 국토교통부령이죠. 시행규칙이 국토교통부령. 이게 한도죠. 이게 한도. 요 한도가 일단 정해져 있어. 그 안에서 뭘로 정한다고요? 조례가 나와야 되는데
시도조례가 정한다. 시도조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별표 1은 무시하세요. 그 틀 안에서 뭘로 정한다. 시도조례. 시도조례가 여기가 지금 서울시 조례를 예를 들어놨어. 그럼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요게 중개사무실에 걸려있는 표예요. 여러분이 구경하시는 표라고 이게. 경기도는 경기도 조례가 또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가 같아요. 경기도 조례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자, 근데 거기 보니까 이게 지금 법정 한도를 정해놓은 표예요. 보니까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위에 게 뭐라고요? 매매나 교환을 알선했을 때는 요게 적용되고 임대차 등을 소개시켰을 때는 밑에가 적용되고 우리가 중개할 때 소개할 때 매매나 교환을 많이 하겠어요? 임대차 등을 많이 하겠어요? 훨씬 많지 이게. 건수로 봤을 때 이건 드물죠. 교환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매매 조금 있고 근데 매매가 됐을 때가 중개보수가 좀 세겠죠. 근데 건수는 이게 더 훨씬 많아. 그래서 보통 이제 전세 한 건 했다 그렇게 되면 한 100에서 한 200 정도 아직 못해도 그 정도는 받는 거고요. 매매가 되면 이제 더 세지죠. 막 300, 500, 700, 800 이렇게 막 돼가니까. 예. 그래서 매매 교환은 생각하지 마세요. 매매일 때는 거래 대금이 5천만 원이 안 됐다. 이런 거 있을까 싶어. 몇 프로 받는 거예요? 이거 0.6%. 1천분의 6이 0.6%예요. 6%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받으면. 근데 돈으로 치면 얼마를 못 넘는다? 25만 원이지. 그러니까 이거 적용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 빌라 같은 거 그게 매매인데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금액대가 5천 이상 2억 미만. 이거 빌라 같은 거 있을 수 있겠네. 5천 이상 2억 미만. 이렇게 되면 0.5까지 받는 거지. 한도액은 80이야. 그러니까 빌라 중에 예를 들어 빌라인데 지금 우리 주택 보고 있죠. 1억 8천짜리 빌라가 있을 수 있잖아. 1억 8천. 좀 오래됐어. 한 20년 됐어. 1억 8천짜리야. 소개시켰어. 매매야, 매매 지금. 그러면 20년 됐는데 빌라를 저렇게 오래된 빌라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안 돼.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한 20여 년 전에 그 지하 그 반지하밖에 못 얻어서 저희 전세금 가지고 우리 집 전 재산이 다 그랬어. 반지하밖에 못 얻어. 산다는 건 생각도 못 하고 전세야 전세. 그것도 위에가 아니고 반지하. 그러다가 반지하에서 벗어나가지고 돈을 조금 모아서 돈 번 사람이 없었어 그때 당시에 우리 집 식구들 중에. 저는 공부한다고 그러고 있지. 애들은 우리 동생들은 이제 그 대학원 다니고 있었고 막. 그리고 우리 이제 여동생만 좀 피아노 좀 쳐가지고 집에 좀 보태주고 그렇고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1층에 진짜 빌라도 아니고 전방 있죠 전방. 옛날 말은 전포인데 뒤에 방 큰 거 하나 있는 거 1층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려. 맨날 반지하. 그 반지하 때 연탄가스 마시고 그랬어. 딱 들어가면 연탄가스 냄새가 나. 그런데도 거기서 자. 근데 거기서 1층으로 딱 올라가. 1층으로 딱 올라.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연탄가스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머리가 실제는 이제 고3 때는 진짜 마신 거 한 번 있었고 친척집에 있다가 나중에 또 얘기해요. 또 하여간 인생이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는 파란만장해. 그러니까 1층 갔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위에 올라와서 1층 전방이라도. 근데 이제 그건 좋은데 밤중에 이제 불을 켜잖아. 바퀴벌레가 불 켜면 뭐가 싹 사라져. 뭐가 없어졌지? 그런 집에 살았었어. 근데 빌라 1억 8천짜리 이걸 있을 수 있냐고 이거 엄청 좋은 거지. 그러니까 그게 사람마다 다 틀려 입장이. 응?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해가지고 저 빌라 좀 좋은 데로 이사 간 게 그게 1억이 안 됐어. 그게 1억이 안 됐다고. 그러다가 그게 한 8천 9천 됐어.
그것도 거의 반지하인데 그래도 방이 2칸 있는 거였으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재건축이 된 거야. 재개발 말고 우리 그 빌라만 벽돌 빌라였거든 그게. 그래서 6집이야. 그대로 8집을 올렸어 이렇게. 필로티 구조 해갖고 쭉 올라갔지. 예? 그러면서 이게 2층으로 올라가면서 8천, 9천, 1억도 안 됐던 게 2억 초반까지 간 거야. 돈 벌었지. 비용 들어간 거 별로 없었어. 왜냐면 뒤에 제일 위에 2개 남은 게 있잖아. 2개. 그거 하나를 갖다가 공사업자한테 대물로 주고 한 채를. 그리고 공사비는 조금 들어갔어. 그리고 요 한 채를 다시 또 우리가 팔아먹어가지고 돈 나온 거 가지고 했으니까 뭐 거의 돈 들어간 게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뻥튀기가 이렇게 푹 된 거야. 그때부터 이제 집안이 좀 풀리기 시작한 거야. 근데 애들 동생들 먼저 결혼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서 집 장만하고 그래가지고 다 집이 있어 지금은. 그게 이게 노력만 가지고 되냐고. 그래서 야 진짜 꿈 같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이게. 자, 복비 계산하자 지금 딴 데로 가서 옛날 얘기로 또 갔어. 1억 8천에다가 이거 0.5를 곱해야 돼. 그럼 얼마 나와? 90만 원 나오지. 그런데 얼마를 못 넘는다? 그러면 요때 매수인한테 보수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냐? 그러면 80이요. 이렇게 된 거지. 100만 원 안 돼. 매매인데도 100만 원 안 되잖아. 이걸 못 넘으니까 계산은 얼마 나왔는데? 그것이. 예, 그러니까 한도가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는 매도인한테도 보수 받을 거 아닌가? 매도인한테 받을 거 아니야. 매도인한테 얼마 받을 수 있어? 80. 양쪽한테 받으면 160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된 거지. 제일 별로 비싸지 않는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요새는 막 10억 넘어가고 이런 데도 꽤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 한 13억 한다고 해봐. 13억짜리 한번 우리가 중개해줬다고 쳐봐. 아파트겠죠. 근데 그때 보수는 최고 뭐예요? 0.6이야. 그러면 13억 곱하기 0.6은 6, 3, 18, 780만 원이죠. 한도액은? 없어. 그럼 한쪽한테 800 가까이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쪽에 다 받으면, 그러니까 혼자 중개했으면 1,000만 원 넘어가요. 1,500, 600 이렇게 되잖아. 응? 요새 그렇게 이걸 양타라고 그래. 양타 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한쪽만 받아도 한 700 되잖아. 그러면 우리 월세 이제 요거 한번 딱 했다 그러면 그게 다 수입으로 잡힌다는 말이에요. 요 780이 다. 그러면 한 3달치 이제 월세는 내겠네.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한 번씩 터져줘야 돼. 예. 그래야지 중개사무실 이제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액수가 커서 그런 거죠, 이게. 예. 자, 이게 훨씬 많죠? 전세인데, 전세나 월세를 임대차라고 그래요. 전세도 건도 있고, 월세 건도 있고, 그렇지. 전세건, 월세건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전세로 봤을 때, 우리 어떤 게 전세가 적정한가. 빌라 전세인데, 한 2억 정도 생각해 봅시다. 2억 전세. 신축이어서, 막 2억대 한 중반 후반 되는데 전세를 2억이 얻었다고 쳐봐. 자, 그러면 보수는 몇 프로? 0.3%지. 그러니까 2억 곱하기 0.3이니까 얼마야? 60만 원 나오는 거야, 60만 원. 한도액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예. 얼마 안 되네. 예. 그쵸? 그러면 전세다, 월세다 이렇게 되면 돈 많이 못 벌겠네,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거 2억짜리인데, 자, 해봅시다. 2억짜리인데, 자, 보증금을, 월세로 바꿉니다, 이걸. 보증금 1억이고, 월세를 50만원 합시다. 1억에 50자루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보통, 한 1,000만원이 한 5만원 정도로 환산이 되는 거니까 1억이면 얼마예요? 50만 원. 지역에 따라 40만 원을 쳐주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50만 원 치면
1억을 깎는 대신에 1억에 50 될 수 있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전세고 이것도 월세야. 같은 집이요. 보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계산하냐면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 그럼 50만, 500만, 5천이지. 그럼 얼마가 돼요? 1억 5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1억 5천이지. 1억 5천이면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네 똑같이. 예. 1억 5천 곱하기 0. 그럼 얼마 나와요? 45만 원 나오네 또. 그죠? 아. 이거 뭐 월세나 전세 갖고는 힘들겠네. 예. 자, 근데 월세가 이제 2억짜리 수준에서 봐서 그래요. 자, 월세가 우리 한 예를 들어서 한 20억, 12억, 13억이다. 못해도 월세가 한 8, 9억이다 생각해봐요. 8억 여기 들어가죠. 8억 전세입니다. 아파트 전세. 그러면 최고율이 얼마예요? 0.4. 그럼 4, 8은 32 얼마예요? 없어 있어. 320이죠? 액수가 커지니까 이게 갑자기 뭐예요? 숨쉬기가 곤란해져. 근데 이거 양쪽에 받으면 어떻게 해? 640 이렇게 되지. 양타는 잘 없다고 봐야 돼. 예. 그럼 양타할 수 있는 물건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광고 올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두 건 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양타가. 그럼 잘 숨겨놔야지. 그리고 빨리 그 전에 명단 받아놨던 사람들 중에 친절하고 스마트하면서 돈 있고 하겠다고 싶은 사람한테 빨리 전화해갖고 괜찮은 거 나왔다고 해가지고 전화해갖고 양타로 해먹어야지. 그럼 두 건 한 거고 똑같잖아. 응? 이렇게 되면 320만 원 다 줄까요? 뭐라 그래 이제. 깎읍시다. 뭐 200만 원만 합시다. 근데 거의 깎아줘요. 우리도 깎아주는데 살짝 깎아주지. 200만 원 안 됩니다. 저희가 많이 깎아도 270, 50만 원 깎아드릴게요. 270 합시다. 이렇게 해서 손님들이 이게 따가면 막 이렇게 깎으려고 많이 할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협상이 된다는 협상이.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월세로 바꿔봅시다. 8억인데 보증금 2억에 월세로 하면 얼마게요? 6억이잖아. 6억을 월세로 해주는 거지. 1억에 50이니까 6억은 얼마예요? 1억에 50이니까 6억은 300? 이렇게. 월세 계약이면 여기다 300에다 뭘 곱한다고요? 100. 3억. 요거 3천 아닌데? 이게 300만 원이니까 3억. 5억 되는 거죠, 5억. 5억 된다. 우리 이거 전세죠, 지금? 그 5억 곱하기, 이거보다 못하네. 5억 곱하기 0. 요거 똑같잖아, 여기. 5억이니까, 여기네, 여기? 0.3이니까. 5, 35 얼마예요? 150이다. 그러니까 월세 하는 거하고 전세 하는 게 두 개가 있죠? 그 월세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곱하기 100에서 해준다. 이렇게.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조금만 더 보십니다. 자, 밑에 게 중요합니다. 위에 것은 전부 다 이제 일반적 계산에 대해서 지금 해본 거고요. 문제는 요거죠. 여기가 지금 경기도 안양이죠. 그런데 안양에 부동산 사무실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A예요. 근데 저기 서울 사당동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합니다. 할 수 있나요? 사당 거? 아파트? 12억짜리 중개한다고 해보세요. 전세입니다. 12억짜리 전세 얻어줘. 전세 너무 센데? 매매라고 바꿀게. 매매 12억 매매. 예. 이 사장님이 지금 저거 12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준 거예요. 그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중개보수를 갖다가 받을 때는 조례에 따라 받는 거예요. 그때 조례가 물건지를 보면 이거 서울에 있는 물건이에요. 사당이니까. 이건 안양시에 있는 사무실이야.
그럼 어느 조례에 따라서 중개보수를 받느냐 이게 문제가 되지. 다르잖아 지금. 사무실은 경기도에 있는데 물건지는 서울. 중개할 수 있는데 그때는 경기도 조례가 적용되냐 서울시 조례가 적용되냐 가지고 싸울 수 있지. 정해놨어. 그래서 사무실 소재지 시도 조례가 적용돼. 사무실이 기준이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적용되니까 경기도 조례가 적용된다 이 말이지. 서울 조례가 아니고 물건지 아니고 뭐예요? 사무실. 이게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작년에도 나왔어 이게.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법한데 그래도 계속 나와 계속. 자 그리고 만약에 아까 요거 이제 매매로 가봐요. 12억이죠. 한번 가봅시다. 12억 계산 한번 해볼게요. 위로 가서 12억이다. 12억은 여기 이쪽에 들어가요? 이쪽에 들어가요? 12억. 여기 들어가요. 매매였어요. 매매. 예. 요거 이제 저 경기도 조례라고 치고요. 0.6이죠. 그럼 얼마요? 막 여러 개가 나오는데 보니까 막 1000 얼마도 나왔었고 720이잖아. 720. 예. 720을 한쪽한테 받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지. 720을. 그럼 또 이거 깎자고 야단이야 또. 근데 700 깎아줘도 좋으니까 계약만 많이 되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반값 복비라고 들어봤어요? 예. 위에서 보는 그 조례표가 옛날에 비해서 중간에 해당하는 금액대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중개업소가 옛날에 건수 올린 거에 대비해서 중개보수 받는 게 수입이 줄었어요. 지금 나온 게 수입이 준 거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반값 복비 이것 때문에 낮아져서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낮아질 수도 있어. 국민들이 보통 국민들이 아니야. 예. 그러면 부동산 상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720 나왔었잖아요. 이거 무조건 만든 게 아니죠. 여기서 협의죠. 협의. 막 깎아달라고 하거든. 이거 모르신 분이 없어요 요새는. 그래서 부동산님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싫은 게 뭐냐 이거야 이거. 이게 제일 싫어. 우리 이거 앞으로 어떻게 바꿔달라는 거예요. 정찰제로. 그러니까 이게 아까 0.6인가 그랬었죠. 좋아 낮춰줄게. 0.5라도 해. 대신 0.5 딱이야. 협의 없어. 그걸 더 선호해요.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식당 가가지고 김치찌개 먹고 나오면서 얼마요? 아니 적혀져 있지만 얼마요? 그러면 김치찌개 8,000원이요? 그러면 에이 깎아줘. 7,000원은 맞아. 이렇게 해요? 아니지 그냥 당연히 카드 꽂아갖고 그냥 뭐 말도 없잖아. 그래서 계산하고 나오잖아. 부동산 사무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럼 이거보다 0.5%면 이게 아까 얼마야? 저기가 12억이었으면 600대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해도 깎이면 이거야. 그럼 어차피 깎일 거 말도 필요 없이 그냥 얼마입니다. 알았어요. 딱 이렇게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들은. 그렇게만 바꿔준다면 이거 낮추는 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응? 근데 이게 720 받을 수 있잖아. 계산해서 한도가 많이 받아야 720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 보니까 인상이 좋아서 많이 달라고 해도 줄 것 같아. 그래서 1,000만 원 주세요. 그냥 장난해봤더니 그래요? 통장번호 불러주세요. 1,000만 원 막 쏴주려고 그래. 입이 찢어지려고 그러죠 지금. 그래서 1,000만 원이 딱 입금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불행 시작이야. 범죄 죄라고. 초과해서 받았죠. 들통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부분 벌금 때리겠지만 그다음에 등록이 잘릴 수도 있어. 예. 그래서 1,000만 원을 달라고 했더니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
부르기를 이렇게 불렀는데 준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안 받아? 받아. 받긴 받는데 뒤로? 현금을 주시라고? 720은 통장으로 들어오시고 나머지 200 얼마, 280은 현금으로 좀 가져오시고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협조할 사람이 있겠나? 모르겠어. 없어. 근데 이제 아주 드물게도 그쪽에서 이제 주고 싶은 의지가 있어. 그때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그 사람 그런 의지가 없으면 못 받고. 받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이제 영수증 끊어줄 때는 720 끊어주거나 뭐 이렇게 하겠지. 그 나중에 280은 이제 뒷돈이야, 뒷돈. 그러다 나중에 문제돼가지고 280도 받지 않아서 이렇게 막 줬던 사람이 주장하거나 누가 옆에서 찔렀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얼굴에다가 철판을 깔고 기억나지 않는다. 받은 적이 없다고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요새는 이제 하도 이런 그 촬영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돼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 예. 안경을 통해서도 촬영할 수 있어. 녹음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근데 그런 걸 생각지도 마세요. 그런 거 할 거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인정 작업이 인정되는 땅이라든지 그럴 때는 모르겠어. 그리고 일반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서 이게 동네에서 하실 때는 그거 생각지도 마세요, 그냥. 없어. 그런 사람도 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다 해서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배탈이 나, 배탈이. 예, 그래서 그런 거 생각지 말고 하셔도 충분해. 예. 초과한 약정을 해서 예를 들어 1,000만 원 주기로 한 거야. 줄게요. 그래서 통장 번호 불러줘서 입금이 안 되네. 그래서 재판을 걸었어. 야, 너 1,000만 원 주기로 약속했잖아. 나 녹취 있거든. 빨리 1,000만 원 줘. 그래도 안 줘. 재판을 걸었단 말이야. 그럼 판사는 제가 재판할 때 녹취 뜬 거 틀어줬어. 판사님 보세요. 이 사람이 1,000만 원 주기로 저하고 철석같이 약속했잖아요. 문자도 있고요. 녹취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합니다. 딱 제출해서 틀었어. 1,000만 원 주기로 막 얘기해. 그럼 판사는 아이 1,000만 원 주기로 했구만. 1,000만 원 주셔. 판사 그렇게 판결 내리냐고. 안 내린다고. 왜? 법정한도를 초과한 약정 자체는 뭐예요? 초과한 부분 자체가 무효로 보는 거예요. 약정을 해도 소용없다고. 그러면 720 주시죠 하고 끝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것은 안 받았으니까 더 좋은 거예요.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 탈나요, 탈. 배탈 생겨.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이상하지도 안 하고 해도 충분해요, 충분해. 자, 쉬겠습니다.